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76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 실천기술에는 옹호기술 또는 대변기술이라고 하죠. 옹호 대변기술, 연계기술, 조직화기술, 또 자원 동원 및 개발기술, 지역주민 교육기술 또는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기술 또는 갈등 조정 및 협상기술 등등 많은 기술이 동원될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계획 프로그램, 욕구 분석, 대안 모색, 단계별 실행 계획, 평가 등을 포함한다. 딱딱하게는 별다른 것이 없고 연계 기술 나왔거든요. 참여 조직들에 대한 업무 배분과 조정에 초점을 둔다. 업무 배분과 조정에 초점을 둔다. 자, 이건 좀 조심스럽고 임파워먼트, 대화, 강점 확인, 자원, 동원 기술 등을 포함한다.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대화도 좋고 강점, 또 자원, 동원 기술 좋습니다. 자원, 개발, 동원 기술, 기존 집단, 개인의 직접적인 참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좋습니다. 자조, 집단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활용한다. 자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집단의 역동성을 불러일으켜 갈등을 활용하는 것은 갈등 조정 및 협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페이지를 넘어가서 77번으로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옹호할 때 옹호의 구체적 전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최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설득 기술도 있고 증언 청취. 자, 옹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회 정의 구현을 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소외된 계층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주는, 대변해주고 하는 것을 옹호 기술이라고 하는데, 증언 정치, 표적을 난처하게 만들기, 정치적 압력, 의뢰는 우리가 말을 들으면 참 좋으면 떠넘기기 기전이에요. 이건 옹호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8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연계기술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연계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계기술,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체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되겠는데,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하여 유지된다. 개별 조직 간 수직적 관계를 통해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연계기술의 개별 조직 간 수직적 관계보다는 개별 기관, 개별 조직 간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서비스 중복을 막고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연계기술.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잠식한다는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 호혜성 확보, 또 신뢰, 규범, 공유하는 가치, 이런 것 등은 사회적 자본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건 니은번은 틀린 거죠. 니은번은 수직적 관계라는 단어가 불쾌해졌고, 그 때문에 여기서 연계기술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이것은 지역 주민들과 자원과의 연결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역번, 디귿번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에 보시면 효율적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회적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기관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팀 접근 서비스를 연계 시도해가는 사회복지 실천기술, 지역사회복지 실천기술은, 자, 앞에 보면 효율적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자,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겠고, 개별 기관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팀 접근 서비스를 활용한다. 팀 접근 서비스, 연계, 동원, 개발, 통합, 대변. 여기서 보면 지역사회복지 실천기술에는 통합기술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연계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팀 접근, 개별 조직들 간의 자율성은 그대로,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팀 접근 서비스를 시도하는 것은 연계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0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역복지 실천기술 중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화 기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자발성을 촉진시킨다. 자율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로의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건데, 상호 호혜적 의사소통을 한다.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대표적이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킹 기술, 보기 어렵다. 이게 틀린 거군요. 서비스 중복과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각지대 또 약점 있는 영역을 전부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사례로 보기 어렵다. 이게 틀린 것이 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1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복지 실천 기술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복지 실천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 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여 모임을 만들고 더 이상 볼 것도 없군요. 사회복지, 지역복지 실천의 다양한 기술 중에는 옹호 기술도 있고 연계 기술도 있고 주민교육 기술도 있고 역량강화 기술도 있고 자원개발 동원 기술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처럼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모임을 만들고 또 셋째 줄 역동적 실체를 만들어가는 기술은 조직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8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거나 동원하는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에서 지역복지 실천의 기술로 자원 동원 및 개발, 다음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로 보면은 클라이언트, 기부자들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욕구를 규명한다. 자원 개발은 자연 발생적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 아니죠.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위적이고 목적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이 자연 것은 아주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이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들을 목적 범위 내에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목적도 없이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은 자원 동원이 아닙니다. 이건 단어 자체가 틀린 거지요. 다음에 자원 동원의 원천이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자원 개발을 위한 기법에는 이벤트, 대중매체, 광고, ARC 등이 있다. 명분 연계 마케팅. CRM은 이것은 뭐 기업 연계 마케팅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명분 연계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단어 이렇게 봐요. 공익 연계 마케팅, 기업 연계 마케팅 그 나와 있는데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복지기관의 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명분 연계 마케팅 또는 기업 연계 마케팅 또는 공익 연계 마케팅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자연 발생적 이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83번에 넘어가 보시면 지역복지 실천 기술 중 인파워먼트에 해당되는 것은 자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론인데 의식 제고하기, 역량화가 됩니다. 공공의제로 만들기, 자기 목소리 내기, 사회자본 창출하기 뭐 다 맞는 것이 다 이런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술의 세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교육 수립의 기본 원칙은 자 이것은 이론 강의할 때 설명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지역사회복지교육, 요즘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교육이라고 이렇게 자꾸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역사회복지교육이나 지역사회보장교육은 당연히 주민 지역 내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져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원칙에는 참여의 지역성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일관성의 원칙 또는 연속성, 일관성의 원칙, 연속성의 원칙, 실천성의 원칙 또는 누가 봐도 그렇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과학성, 객관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있다면 답은 2번이겠네요. 지역성의 원칙, 주민참여의 원칙, 실천성의 원칙, 과학성 또는 객관성의 원칙, 연속성의 원칙. 자, 이런 것들 쭉 보셔야 됩니다. 비연속성은 뭐 국어적으로 접근해도 되겠습니다. 8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금 지역사회복지교육 수립에 관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전면 삭제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교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교육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세 번째 단계. 그다음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네 번째 단계.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해야 된다. 시도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이끌어갑니다. 당연히 심의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보장교육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교육 시행 결과를 평가해야 된다. 지역사회보장교육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여야 한다.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을까?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제가 이런 강의할 때 법을 내 마음대로 설명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교육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재량행위지. 기속행위로서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교육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교육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설사 여기다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교육의 시행 결과의 평가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86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도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름은 남아있기 때문에 씁니다만은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같은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 간의 연계 방식으로 시작하여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기능을 갖는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기능을 갖는다. 시도에서 전달되는 상위계획은 실무분과에서 심의권을 갖는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에서 발휘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공 간의 연계 방식으로 시작하여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복지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은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기능이 시무기구입니다. 여기처럼 지역사회복지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것이 하는 것이지 시무기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에서 전달되는 상위계획은 실무분과에서 심의권을 갖는다. 자, 이것도 우리가 다루지 않았으니까 가지고 가시고,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에서 발휘된 실무협의체에는 뭐 다양한 분과를 두거든요. 노인분과, 다문화분과, 여성분과, 보육분과, 사례분과 뭐 등등 다양한 분과를 두는데,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에서 발휘된 쟁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무분과에서 쟁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실무협의체에서는 거기에 보면은 실무분과에서 발휘된 쟁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이라든지 또는 실무분과 간 실무분과 대표협의체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문제는 디귿번을 보세요. 시도에서 전달되는 상위계획은 실무분과에서 심의권을 갖는 것은 너무 과한 이런 축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도에서 전달되는 상위는 적어도 대표협의체라든지 여기에서 아니면 본회의에서 다뤄야지 이것을 실무협의체의 하위단체인 실무분과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나와 있죠. 틀린 것을 다뤄야 되니까 틀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틀린 것은 기역번과 니은번, 디귿번 다 틀린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기역, 니은 옳지 않은 걸 다 보는데 당연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공의 연계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지금은 공공의 연계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공의 연계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역번은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기능,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 발굴 이런 것 등이 종래는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다루는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면서 그래서 13회에 맞아면 올해에 바로 포함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종래에 없던 것이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 발굴이 이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의 문제이고 그것이 이양되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한 실무협의체에서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종래에는 틀린 것이 되는데 그래서 답이 틀린 것은 기역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이나 발굴 기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6번은 답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기역 디귿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13회에 출제가 됐던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87번에 가서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은 보건소장이 약물 중독 예방에 관한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에 있지요.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관 추가 건립을 주장한다. 도지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시군구에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개입할 영역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88번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시군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된 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지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89번에 보시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과 공공의 연계협력 아니죠. 사회복지협의회는 자꾸 말씀 순수 민간단체죠. 단지 법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수요 사정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한 것은 시장군이나 시도지사가 합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관리, 보건복지 전달체계 효율적 관리는 좀 놔둬보시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 바로 이게 바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5번과 같은 경우에는 5번과 같은 3번과 보건복지 전달체계 효율적 관리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번. 사회복지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관의 기능, 2012년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기능별로 세분화됐다겠죠. 그래서 3개의 기능,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으로 크게 기능별로 나눈 다음에 기능별 사업 분야로 나눈 겁니다. 사례관리 기능에는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업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능에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또 교육 문화 사업, 그리고 자활 지원 사업 4개의 사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민 조직화 기능에는 주민 지역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주민 조직화 사업, 그리고 서비스, 말하자면 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 3개의 사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사례 관리 기능, 지역 지도자 발굴을 포함한 지역 전문화 기능, 사회복지화 기능에는 지역 전문화 기능은 없죠. 사례 관리 기능,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3가지만 있어요. 기역 디귿번이 되겠군요. 뭐 구체적. 그래서 그래도 이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할 때는 3개의 기능 말고도 각각의 기능에 있는 세부 사업 분야, 그중에 특히 서비스 제공 기능에 있는 4개의 사업 분야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9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도주의 실천을 실행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된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회복지관 서비스 우선 제공자는 국기법상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자, 또 그런가 하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한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또 그런가 하면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들, 또 보육이나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또 기타 이런 등을 우선 제공 서비스자로 서비스 제공 우선 제공자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은 틀린 거지. 종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보다 조직과 사업 기능에 더 초점을 준다? 아니죠.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뭐예요?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종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틀린 거고.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된다. 사회복지 간의 원칙, 지역성, 전문성, 중립성, 투명성, 자원 활용 등등도 있지만 자율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맞는 것이고. 취약계층의 가족 기능을 보완하고 부양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기능 강화 사업은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시설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자,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율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5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91번에 보시면 19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나와 있군요. 1987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최초로 배치됐다.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 거지요. 결정적으로 배치됩니다. 92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0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틀린 거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니까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그 생활 실태와 가정 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 지도를 짜줬습니다. 어제는 이 3번 하나의 연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역을 설명한 것이 거기 나와 있는 것이고, 9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19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효율법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설립근거법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효율법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시도에 지위를 두는 방식. 이건 2번은 틀린 거군요. 옳은 것을 찾네요. 모금 방식은 연중 모금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집중 모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연말에 집중 모금을 하지요. 3번은 맞는 것이 되겠네요. 배분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업무는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획, 홍보, 모금, 배분 4가지 업무로 되어 있고 각각의 실행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배분사업은 4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사업, 기획사업, 그리고 지정기탁사업, 그리고 긴급지원사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2가지는 틀린 거죠. 전체 모금액 중에 가장 큰 것은 법인 모금액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재원뿐만 아니라 공공재원까지 동원? 아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우리가 사회복지 재원으로도 민간재원, 순수 민간재원입니다. 지역사회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정유회사에서 유류를 기부하는 것은 모금활동이라 볼 수 있다? 아니죠.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역시 모금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모금사업은 연중 모금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집중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모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모금, 법인 모금액이 가장 큽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페이지를 넘어서 95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사업, 다음에 배분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사업은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각각의 사회복지 시설의 기관에서 기획해서 신청하는 것은 신청사업입니다. 시설기관은 제안서로서 시설기관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신청하는 사업은 신청사업,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기능보관사업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기획한 것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기획사업 다 좋고, 자 이거 보시면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기획하여, 그러면 이건 신청사업입니다. 진행 예정인 사업, 신청사업에는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 보강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것은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신청사업 중에 프로그램 사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번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쭉 다양한 자원봉사자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 육성한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에 자원봉사자 공급한다.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 소통, 조정, 연계를 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원봉사자 위상을 제고시킨다. 자원봉사 활동에 드는 비용을, 이건 관련이 없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행정자치부, 그래서 전에는 안전행정부 뭐 저기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행정자치부. 그래서 이제는 뭐 법 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언제나 함정이죠.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 배치 사업을 한다.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가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는 조례로 정한다. 또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다 좋습니다. 어쨌든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사항으로 설립이 됩니다. 다음에 98번에 보시면 재가복지 나와 있죠. 재가복지 봉사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재가복지 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갖추어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지역사회 보호사업을 실천하는 대표적 기관, 급식지원 서비스, 말벗 서비스, 임의용 서비스 등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조사 진단 기능 수행, 직접적 서비스 제공 기관, 재가복지 서비스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많지만 자원동원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원동원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는 보면은 시설과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동원 기술 대단히 중요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기능 보면은 조사, 진단, 서비스 제공, 직접적, 간접적 서비스를 다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자원동원, 사업평가도 있고 교육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와 같은 기능도 다 해설에 별도로 붙여놨습니다. 박스로 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99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시사적으로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가 강조된다. 자활후견기관은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활후견기관은 지역자활센터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역별로 독립법인화되었다? 아니지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시도 단위로 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요즘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권 바우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전자바우처 확대 경향이 굉장히 확대되고 거의 대부분의 요즘은 전자바우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몇 시간입니까?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시도별로 지회를 운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제 지역사회복지론 마지막에 바로 주민참여 문제 다뤘습니다. 아른슈타인이 제시한 주민참여. 아른슈타인은 주민참여를 비참여, 형식적 참여, 그리고 주민권력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비참여와 같은 것은 일방적으로 조치하다. 그래서 조작과 치료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조치, 조작과 치료. 다음에 형식적 참여는 정상회라고 하자고 해서 말로만 참여지 형식적인 참여는 정보 제공, 상담, 회유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주민 권력으로서는 협동, 권한이임, 주민 통제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중에 비형식적 참여는 정상회, 정상회에서 형식적 참여는 정상회를 들어보면 되겠죠. 정보 제공, 상담, 회유 이 세 가지를 바로 형식적 참여의 범위에 넣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회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대책 치료, 치료는 비참여. 그렇죠? 비참여. 치료나 조작은 비참여가. 1번, 2번은 비참여가 되겠고, 다음에 주민통제나 주민유임은 주민 권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암기하는 방법이 좀 조잡스럽지만 비참여는 조치, 조작과 치료. 다음에 형식적 참여는 정상회, 정보 제공, 상담, 회유. 그리고 주민 권력에는 협동, 권한유임, 또 그리고 주민 통제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가 출제가 되지 않아서 출제되기를 지금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지만 한번 출제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2교시 3교과에는 지역사회복지론을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2교시 사회복지 실천 영역을 좀 용이 여기에 보는데 예상외로 애매한 영역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언제나 걱정했던 조사론이나 법제론은 괜찮은데 2교시에서 힘들었다는 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2교시 너무 만만하게 보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겁니다. 다음에 3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산점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